당장 내가 먼저 먹고 살아야 돼. 내가 배가 고파. 누구 빌려줄 지금 상황이 아니야. 앞으로는 우리 잘못하면 우리가 굶어 죽어. 더 이상 빌려주지 마. 급격한 금리 상승과 레고랜드 사태 등이 겹치면서 기업들의 자금줄이 꽉 막히는 이른바 돈맥경화 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롯데건설이 2천억 원 규모 유상증자에 이어 롯데케미칼에서 5천억 원을 차입하기로 하는 등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규모가 68조 원을 넘는 상황. 안녕하세요, 헤이맨입니다. 최근 중고차 시장의 현황을 보면 감히 중고차 시장에 대공황이 오지 않을까 살며시 예측을 해봅니다. 우리가 아는 중고차 딜러분들, 과거에 IMF를 겪어보지 않은 세대입니다. 온실과 같이 그렇게 따뜻한 유동성이 넘쳐나는 그런 환경에서 장사를 할 수 있었죠. 그러면 지금의 상황은 어떤가요? 소매 시장에서는 알아볼 수 없고요. 대기업 경매장인 도매 시장을 미리 찾아보면 이걸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일단 소매 시장인 엔카를 당장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생각보다 중고차 가격이 안 내렸어. 아니 헤이맨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중고차 딜러들이 가격이 망했다,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횃불은 하나도 안 내렸어. 이런 느낌을 받을 것이며 또 이게 현재 사실이에요. 중고차 딜러들이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언제까지요? 내년 3월 초까지 이들은 버티고 버틸 거예요. 거의 매년 10년 이상 같은 패턴을 반복하면서 이 중고차 시장은 11월 둘째 주부터 3월 초 정도까지는 거의 비수기예요. 추운데 누가 차를 사냐고요. 그러다가 이제 꽃이 피고 야외 활동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3월 중순부터 한 4월이 되면 5월, 6월, 7월 거의 8월까지는 거의 1년 장사를 다 할 정도로 차가 없어서 차를 못 파는 그런 시장이 돌아와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중고차 딜러들은 이런 경험을 몸으로 익혔기 때문에 이번 역시도 아마 그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틀려요. 당장 여러분들이 엔카에 들어가서 보면 대부분의 지금 엔카에 매물로 나와 있는 차들은요 9월, 10월, 11월 달에 구입해 놓은 차들이에요. 평균적으로 차를 가져와서 팔리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2달 정도 보시면 되고요. 조금 늘어나면 한 3달, 그렇게 봤을 때 근 3개월 안에 사놓은 차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때는 금리가 굉장히 낮았을 때고요, 차량도 되게 잘 팔렸을 때예요.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엔카에 들어가서 그 매물을 언제 올렸는지를 클릭을 해볼 수 있어요. 제가 헤이맨 말이 맞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낮은 금리에 차가 굉장히 잘 팔리는 시기에 차량을 가져왔기 때문에 차량 매입 금액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 사실만 보더라도 중고차 딜러분들은 버티기에 들어갔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고차 딜러의 그 메커니즘을 알게 되면 일반적인 중고차 딜러분들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3천만 원짜리 차량을 10대 사면 3억이고요 20대 사면 6억이에요 물론 여유가 좀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돈을 굴리는 중고차 딜러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중고차 딜러분들은 차량을 구입해 올 때 이미 그 차량 가격의 50%에서 80%까지 대출을 통해서 차량을 구입을 하고요. 이 대출의 평균 만기는 3개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딜러분에게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 매매 상사를 가지고 있는 그 회사, 그 대표, 중고차의 메카가 과거에는 장안평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수원으로 옮겨간 상황이에요. 최근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커진 상황이고요. 수원에 아주 유명한 매매단지가 분양을 했는데 30대 정도를 주차하고 차량을 판매할 수 있는 그 공간의 분양가가 10억 정도로, 그리고 그 10억 중에 거의 8억 정도를 대출을 해줬죠. 대출이자가 싸니까 부담이 없었던 거예요. 그 분양을 해주면서 또 뭐를 지원을 해줬냐, 차량을 살 수 있게끔 운영자금을 한 10억 정도를 또 대출을 해준 거예요. 어차피 돈이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매매상사 대표는 매매상사를 분양받는데 8억 정도 되는 대출을 받았고요. 차량을 사기 위해서 10억을 대출을 받은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차를 좀 더 많이 거래를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대출을 해줘서 방구 좀 낀다라고 하는 매매상사들은 50억에서 100억대의 자금을 운영하면서 그 매매상사를 유지를 하고 차량을 사와서 다시 판매를 하고, 원래가 사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이 레버리지를 활용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작은 재원을 투자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아주 좋은 시장에는 레버리지가 짱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처럼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면 이 레버리지가 되려 돌아서 내 목을 겨눌 수 있다는 거고, 제가 듣기로는 저번 달만 해도 요 수원에 있는 매매상사 대표
두 분이 조용히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1, 2억도 아니고 20억, 30억, 40억 되면 이번에 이 비수기는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걸 딜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여러분도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한전이나 뭐 삼성이나 이런 아주 큰 회사들조차도 은행권에서 자금을 빌리기가 힘들어서 자기네가 해서 회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생각보다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요. 내년 상반기 3월 정도 되면 이 회사채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고차 딜러분들이 매년 기다렸던 꽃피는 봄이 3월달, 4월달, 5월달에 내년에는 안 올 확률이 굉장히 높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놨던 차량들 9월, 10월, 11월 이 차들은 이제 완전 나락으로 가는 겁니다. 요즘에 중고차 딜러분들이 아주 가슴 아픈 게 경매장에 가서 차를 보면 이건 한 대에 뭐 4억이만 하면 300만 원 남고 막 200만 원 남고 막 이런 차들이 막 계속 나오는데도 차량을 구입을 못해요. 요즘은 중고차 딜러가 차를 구입을 하려면 100% 현금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만약에 5천만 원짜리 차를 사다가 갖다 놓고 팔려면 5천만 원이 현찰로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거를 10대를 사놓으려면 5억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고차 딜러들이 현재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편안하게 중고차를 하셨던 분들은 아니다 싶으면 그냥 무조건 날리셔야 돼요. 자기가 3천만 원에 가져왔다고 해서 나는 원전은 무조건 남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시기에는 그냥 차라리 2,700이든 2,800이든 빠르게 손절을 하고요. 차라리 앞으로 내년 2월 3월 달을 지켜보면서 그때 당시에 시장이 완전 더 안 좋아지면 그때 더 싸게 사면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팔리지도 않잖아요. 주차비만 계속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또 돈을 누구한테 빌려오거나 끌어온다고 하면 그 돈은 계속 잠을 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더 이상 차를 사올 필요가 있냐라는 주식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않는다. 지금 상황은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소비자들이야 상관이 없어요. 일반 소비자는 지금이 완전 땡 잡는 거죠. 거의 중고차 딜러가 사온 금액이나 손절해서 날리는 차량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회예요. 하지만 중고차 딜러들은 어쨌든 그 차량을 팔아서 50이 남든 100이 남든 뭐 200이 남든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원전에 팔거나 밑지고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앞으로 2개월, 3개월 후를 준비를 하시고 지금은 과감히 손절해서 날리고 시장을 좀 이렇게 관망을 하면서 다시 한번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 되면 현대나 기아도 이제 중고차 하겠다고 길을 쓰고 들어온다고요. 이 대기업 중고차 딜러분들 이길 수 있나요? 자본력이 있나요? 뭐 마케팅이 되나요? 뭐가 되나요? 지금까지 해왔던 인맥장사는 그런 대기업이 들어오고 금리가 높아지고 이래버리면 이건 경쟁력조차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제는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결론! 대기업이 들어오든 금리가 높아지든 결국은 살아남는 자가 성공한 자고 살아남아야 훗날을 도모할 수 있는 거거든요. 향후 경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중고차 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살아남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동차 판매가 아닌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 그런 시기가 왔고요. 어떤 딜러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왜 내가 차를 사는데 대출을 안 해주지? 왜 고객이 차를 사는데 금리가 10%가 넘어가지? 대부분의 자금을 빌려주는 캐피탈사들은 자기네 회사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보통 모기업들이 같이 있습니다. 뭐 현대캐피탈, 뭐 무슨 캐피탈 이렇게 있잖아요. 이 캐피탈들이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는 건 이 자기의 비즈니스 모델이 문제가 돼서 돈을 안 빌려주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중고차를 사올 때 돈을 빌려주는 건 담보가치를 최소 50% 이상을 잡고 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네 모기업인 뭐 그룹 자체가 돈줄이 말라서 이 당장 부도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미리 딱을 다 잘라서 야, 돈 나가는데 돈 더 이상 내보내지 마. 당장 내가 먼저 먹고 살아야 돼. 내가 배가 고파. 누구 빌려줄 지금 상황이 아니야. 앞으로는 우리 잘못하면 우리가 굶어 죽어. 더 이상 빌려주지 마. 라고 해서 중고차를 살 때 돈을 한 푼도 안 빌려주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경제 공부하자고요.